누구예요? 맞아요. 하루하나 제임스입니다. 여러분들 투부정사 기초개념편에서 요 화면 봤던 거 기억하시죠? 명사, 역할, 주, 목, 보. 명사, 수식, 형용사. 문동, 형부, 부사. 부사는 장방, 시이, 목조, 양까지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굳게 믿고 다음 화면 넘어가 볼게요. 자, 한번 보세요. To see the famous actor 했을 때 여러분들 모르는 단어 혹시 있어요? 없나요? 이거 유명한 이거 배우. 그러면 해석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 해석할래요? 해석.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3, 2, 1. 여러분들 해석 한번 다 해봤다 생각하고 어떻게 이렇게만 딱 써져 있을 때는 뭐라 말하기가 좀 그렇죠. 해석하기가 그렇죠. 왜 그래요? 이건 완전한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to see the famous actor 이거 가지고 제가 무엇을 보여드리고 싶은 거냐 한번 봅시다. 자, JJ wanted. 이게 JJ는 그냥 이름입니다. 이름. JJ가 원했어. 뭐 할 걸 원했는데 to see the famous actor. 아까 여기 써있던 요 말 그대로 옮겼습니다. To see the famous actor 이거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앞에 있는 문장과 합해서 해석을 하자니 여러분들 이제 이해가 팍 됐을 겁니다. 그래서 JJ가 원했다. 뭐를 원했는데 그 유명한 배우 보는 것 또는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를 원했다 말이죠. 문장 한 개 더 볼까요? Her dream was 뭔 말이에요? 그 여자의 꿈은 그 다음 문장 하나 더 볼까요? To see the famous actor 여기에서 우리 해석이 요 부분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말했냐? 그 유명한 배우 보는 것 보는 것 또는 보기를 원했다 이렇게 해석했으니까 요 해석 그대로 갖고 와서 여기다 딱 대입시켜 볼까요? 그 여자의 희망은 그 여자의 꿈은 그 유명한 배우 보는 것이다 이었다. 어때요? 좀 괜찮죠? 오케이. 그러면 다음 문장도 한번 봅시다. She had an idea. 그 여자에게 어떤 계획이 있었대요. 어떤 생각이 있었대요. 이어지는 문장 똑같습니다. To see the famous actor. 여기서 했던 요 해석 그대로 대입해 볼까요? 이렇게 여기에다가도. 그래서 그 여자에게 유명한 배우 보는 것 생각이 있었다. 여러분 이거 안 이상해요? 어떻게 약간 좀 어색하게 느껴져요? 헐라. 그러면 다음 문장 한 개 더 볼까요? JJ went out. JJ가 밖으로 나갔대요. 다음 문장도 역시 여러분 짐작하겠지만 그렇죠. 똑같은 문장 등장합니다. To see the famous actor. 여기도 똑같은 해석을 한번 대입해 볼까요? JJ가 밖으로 나갔다? 그 유명한 배우 보는 것. 어때요? 이상하죠? 어색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석되어지면 이쁠까요? 맞아요. 요놈의 to 부정사는요. 누가 누구를 어떻게 꾸며주고 어떻게 수식해줬냐? 그러니까 꾸며주다나 뭐 수식하다나 그 말이네. 자, 그래서 이놈의 to 부정사 그러니까 to를 쓰고 동사 원형 쓰고 나서 똑같은 단어가 쫙쫙쫙 이렇게 쫙쫙쫙 있는데 해석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해석은 이제 어떤 것들을 알아야 되냐? 여러분들이 명사 성격을 아셔야 되고요. 명사가 무슨 역할 하더라? 주어, 목적어, 보충 설명하는 보어 역할을 하죠. 그리고 이러한 목적어, 주어, 보어 역할을 할 때 뭐뭐
하기 또는 뭐뭐 하는 것이라는 해석되어진다는 게 바로 명사 성격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요거 세 번째 문장에서 뭐라고 해석하는 게 적절하냐? 형용사 성격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형용사는 도대체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명사를 수식했어요. 명사를 꾸며줬어요. 그래서 할, 명사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석이 이제 어떻게 되냐? 그 여자는 유명한 배우를 볼 또는 만날 계획이 있었습니다. 만날 생각이 있었습니다. 뭐뭐 할 명사라고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다음은 부사. 부사가 무슨 역할을 했어요? 문장 전체 꾸며줘. 동사 꾸며줘. 형용사 꾸며줘. 같은 부사 꾸며줬죠. 그렇기 때문에 나갔는데 왜 나갔어? 동사를 수식해 줄 때 뭐뭐 하기 위해서 어떤 이유와 목적을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얘기를 해석하면 그 유명한 배우를 만나기 위해서 이 행동을 했구나 라고 생각하면 해석도 지금 예쁘게 잘 되시죠? 마지막 한 문장 더 볼까요? JJ가 기뻐. 네, 마지막 문장 여러분들 짐작하고 있는 그 문장이에요. To see the famous actor. 그러면 똑같은 부사였으니까 아까 요것처럼 이렇게 해서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어 볼까요?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그 유명한 배우를 보기 위해서 기뻐. 뭐야? 얘는 미친년이야? 말이 이상하잖아. 뭔 말일까요? 그러면 JJ는 기뻤어. 그 유명한 배우를 보게 되어서. 자, 똑같은 부사이지만 형용사를 수식할 때의 부사 해석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를 문법책에서는 감정의 원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해석은 뭐뭐 하니까 뭐뭐 해서 어떠한 감정이더라 이런 식의 해석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요거 이제 해석해 보면 무슨 말이 됩니까? 그 유명한 배우를 보게 되어서 이런 형용사 감정을 느낀다 라는 말이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한테 제가 막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건지 살짝 짐작이 되십니까? 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래요. 모양새는 똑같거든. To see the famous actor 해가지고 문장에 지금 다 쓰여진 게 어떻게 쓰여졌어? To see the famous actor 이런 말로 쓰였어요. 그런데 얘가 누구를 어떻게 꾸며주고 어떤 식으로 쓰였냐에 따라서 싹싹싹 해석이 달라지더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어떤 특징 한 개를 딱 가지고 이 투부정사를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문자적인 어떤 특징 딱 하나만 가지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이놈의 투부정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첫 번째 단계에 부탁했던 게 명사, 역할, 명사, 역할, 주목보, 명사, 수식, 형용사, 문동형, 부사, 부사는 장, 광, 시, 이목, 조, 양 얘기를 말씀드렸던 거예요. 어때요? 살짝 느낌이 더 오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다음 화면으로 좀 넘어가 봅시다. 자, 명사가 무슨 역할을 한다? 명사는 주어 역할, 그 다음에 목적어 역할, 보충 설명하는 보호 역할 하는 게 명사가 명사 역할을 한다고요? 못하네요. 자, 보어 역할 하는 게 바로 명사였더라.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이 명사 부분까지 꼼꼼하게 좀
짚어보고 두 번째 시간에 형용사 그리고 부사 여기까지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일단 이거 오타 죄송합니다. 보어였어요. 주어, 목적어, 보충 설명하는 보어. 명사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뭐뭐 하는 것 또는 뭐뭐 하기 식으로 해석하면 가장 이뻐요. 거기 목적어는 우리나라 조사, 중, 을 이런 게 붙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빈칸. To swim in the river made JJ feel exciting 돼 있는데요. 해석 어떻게 여러분들 잘 되십니까? 해석해보면 강에서 수영하는 것 또는 수영하기 강에서 수영한다는 이 행동이 JJ가 아주 신나게 느끼게 해줬다 이런 해석이 되겠죠. 첫 번째 해석 여러분들 이해는 되시나요? 여기서 느낌 빡 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동사고 동사 앞에 쓰여진 이 덩어리는 주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주어 역할. 명사 역할 중에서도 주어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자꾸 지금 제가 역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놈의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역할은요, 제임스거든요. 그런데 저는 역할이 다양합니다. 집에서는 당연히 청소예요. 아빠 역할 합니다. 아빠 역할. 자, 그러면 제가 친구들 만나면 아빠 역할 하겠어요? 친구들 만났으면 당연히 친구들하고 노는 친구 역할 하겠죠. 제가 그러면 학원 나왔어요. 학원 나와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친구 역할 합니까? 아빠 역할 합니까? 아니죠. 그때는 뭔가 설명하는 강사 역할 하겠죠. 제임스라는 한 놈만 봐도 친구, 아빠, 강사, 상황이 뭐냐에 따라서 역할이 달라지는 거예요. 명사가 상황에 따라 이렇게 주어 역할도 하겠지만 목적어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목적어는 그러면 도대체 뭐였어? 우리나라 조사, 을 이런 거 갖다 붙이면 참 보기 좋은 게 목적어였죠. 그 중에 명사는 공통적으로 이거 보어였어요. 공통적으로 뭐뭐 하기 또는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되는 특징이 있었었는데 강에서 수영하는 것, 강에서 수영하는 것 그런데 거기에다가 원한데 뭐를 강에서 수영하는 것을 원한다. 원한다라는 동사에 대한 대상 역할을 하니까 to swim in the river 이라고 명사 성격을 띄었던 얘는 역할은 이제 약간 달라지는 거예요. 복잡해요? 복잡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잡하더라도 끝까지 좀 이야기를 듣고요.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복잡하다고. 끝까지 좀 얘기를 듣고 다시 한번 반복해 보면 충분히 여러분 걸로 만들 수 있으니까 지금 포기하지 마요. 끝내지 마세요. 계속 갑니다. Her favorite summer activity. 여기 activity라고 얘기하면 어떤 활동 이런 말이죠. 그 여자아이의 가장 좋아하는 여름 활동은 뭐였겠어요? 당연히 이거. 여기 또 이제 탁 나타나겠죠. 자, to swim in the river. 그러면 우리가 명사가 보충 설명하는 보어 역할을 한다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첫 시간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I am a boy처럼 얘도 명사지만 이거 주어 역할이에요. 이것도 명사예요. 이거는 무슨 역할을 한 거예요? 3, 2, 1. 그래요. 얘는요. 목적어 역할 아니에요. 주어가 무엇인지를 보충 설명하는 역할을 한 겁니다. 보호 역할을 한 거예요. 주어가 무엇인지 보충 설명하는 이 보호가 이 자리에 없이 마침표가 꽁 찍히면 이 문장은 성립이 안 돼 버려요. 주어가
뭐뭐인지를 보충 설명하는 이 말이 없이 그냥 마침표가 이렇게 찍히잖아요. Her favorite summer activity was. 그 여자가 가장 좋아하는 여름 활동이 뭐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보충 설명한다는 이 보어가 있는 것으로 인해서 문장이 성립이 되고 그 여자애가 가장 좋아했던 여름 활동이 뭔지를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가 되세요? 오케이. 그래서 명사가 역할하는 거 어떤 거? 주어 역할, 목적어 역할, 보어 역할 이렇게가 있었는데 거기서 역할이라는 거 요거는 완전히 이해가 되시는 거 맞죠? 역할이라는 건 똑같은 제임스여도 상황이 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달라질 수 있더라. 요거 좀 기억해 주시고요. 명사는 기본적으로 뭐뭐 하기 또는 뭐뭐 하는 것 이런 해석된다. 있었죠. 다음 목적어는 을을이라는 우리나라 조사를 갖다 붙이니까 조금 뭐가 맞아떨어졌고 보는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보어 자리에 있어야 될 게 없으면 문장 자체가 성립이 안 되더라 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개념을 좀 쫙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갑니다. 마지막으로 가기 전에 너 비교봐. 마지막으로 가기 전에 여러분들 요 문장을 말이에요. 요거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라고 했어요. 그죠? 요거를요. 이렇게 바꿔볼 거예요. 이 자리에 이트를 집어넣고 여기 덩어리를 이렇게 문장 끝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가 지금 준비한 이 문장인데 자 말씀드렸던 그대로죠. To swim in the river 이라는 걸 저쪽 문장 끝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made라는 동사 앞에다가 뭐를 갖다 붙였어요? 가짜 주어 it를 갖다 붙였습니다. 주어 자리에 있기는 있어야 되니까 it를 갖다 붙였지만 가짜다 이거야. 그래서 해석조차 해주지를 않아요. 그러면 주어가 있긴 있어야 됩니다. 그놈이 바로 이거 진짜 주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은 어떻게 해석하는 게 예쁘냐? 가주어. 얘네 해석할 필요도 없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석해요. 강에서 수영하는 개, 강에서 수영하는 것이 JJ를 신나게 했다. 아까 요거 해석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불만이 생깁니다. 뭐냐? 아이 똑같을 것 같으면 그냥 이렇게 쓰지 뭐 한다고 또 이렇게 쓰는 거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 뭐 한다고 영어 배우고 뭐 한다고 중국어 배우고 뭐 한다고 수학 배우노. 편한 대로 살지. 장난이고요. 자 보세요. 언어는요. 저 나이 때는 이렇게 배웠어요. 뭐라고 배웠냐면 주어가 너무 기니까 이 주어를 저기 뒤로 보내고 말이야. 이 주어 자리는 간단하게 it 쓰고 그다음에 여기 뒤에 네, 이렇게 배웠어요. 이 말 뭐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라는 것은 다양한 표현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기 위해 저희가 그런 다양한 표현법을 배워본다. 자, 이렇게 다양한 표현법을 여러분들이 배웠을 때에 여러분들이 써나가는 writing 이것도 훨씬 더 풍부해지거든요. 자, 대충의 과제가 짐작이 되십니까? 여러분들 가짜 주어 아니에요. 가짜 주어 이거 쓰고 진짜 주어 이렇게 쓰는 거 지금 바로 하기가 힘들 것 같네요. 제 생각에는 우선은 명사로 사용된 여러분들이 지금 과제를 할 때 첫 번째 과제를 할 때 가장 수월한 게 요걸 겁니다. 그래서 he wanted 또는 he wants 아니면 wanted to 뭐뭐뭐 이렇게 써보는 게 가장 수월할 거예요. He promised 약속하다라는 뜻이죠. He planned 그가 계획했다라는 뜻이죠. He decided 그가 결심했다 이런 뜻이죠.
이렇게 쓰고 to 뭐뭐뭐 이렇게 써보면 연습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 5문장 본인 스스로 명사 성격을 띤 to 부정사 5문장 써서 제출 꼭 한번 해보세요. 반드시 이거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하루하나 회원분들 반드시 도전하세요. 학원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은 제가 따로 공부를 시키는 학습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5문장 도전해보고 하루하나 회원분들 중에서 5문장 도전해보고 제임스 나도 학습지 한번 해볼래요 하시는 분들 개별적으로 연락주세요. 자, 명사 부분 이렇게 마치도록 합니다. 들어갑니다. 바이바이.